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신효재입니다. 매서운 추위는 몸을 움츠리게 만들지만 이곳에서는 한겨울 동장군이 환영받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표 겨울축제, 바로 하천 산천어 축제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강원도 하천군 최문수 군수를 모시고 축제 현황과 지역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 최문선입니다. MTN 시청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천하면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데요. 지금 축제가 한창이죠. 올해의 축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우리 화천군민들이 전체가 다 참여해서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1월 달부터 산천어 축제에 사용할 산천어동을 2만 7천 개를 만들고 계십니다.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농민들은 산천어 축제 때 팔려고 하는 그 농산물을 재배해서 또 가공해서 또 포장해서 판매장에 내놓고 있고, 또한 음식 숙박업소들은 1월 달에 산천어 축제 때 손님 받기 위해서 정비라든지 음식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해주시고, 또 산천어를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약 한 180만 마리 정도 산천어를 생산하고, 또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얼음을 얼기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등, 어찌 보면 산천어 축제는 누가 특정인이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화천군민 모두가 다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이 우리 산천어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을 텐데요.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여느 축제와 달리 이제 한 달간 축제를 하고 나서 축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또 축제는 어떠한 성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사업자한테 용역을 해서 그 분석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보면은 매년 평균적으로 한 산천어 축제를 통해서 한 1천억 원 정도의 지역 경제에 유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되고 산천어 축제가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천 산천어 축제에서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지만 세계를 대표하는 4대 겨울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오시면은 우선 중국 하얼빈의 빙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얼빈 빙등 기술사들이 와서 직접 만들어 놓은 빙등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삿포로의 눈 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 삿포로의 눈 조각도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캐나다 퀘벡의 윈터 카니발 거리 축제도 우리 선동거리라는 화천 시내 중심부에다가 선동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춤과 음악과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고, 또 핀란드의 루마네시에서 오는 오리지널 산타가 와서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어린들과 함께 놀므로써 그야말로 우리 산천어 축제는 어린이들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총망라해서 즐거운 추억을 가질 수 있는,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다 또 얼음판 위에서 하는 축제인 만큼 안전도 중요할 텐데요. 안전을 위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화천읍 시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하고, 또 8만 평이나 큰 얼음판 위에서 이루어지는 얼음 낚시라든지 썰매 타기라든지 이렇게 두 군데서 열리게 됩니다. 일단은 축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8만 평의 큰 얼음 위에서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해서 축제 전에 그 축제에 대한 그 안전 시민회도 하고, 축제 현장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기동 타격대라든지 이런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갖고 안전하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보험도 완벽하게 다 들어놔서 오시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천 산천어 축제에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환영하고 많이 참여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게 되었나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여타 축제하고 좀 다른 점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고 또 외국에서 우리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높다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유는 우리 화천군에서 마케팅을 합니다. 따라서 이 동남아 시장,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그런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마케팅을 다닙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니고. 그리고 이 여행객을 해외에서 송출해서 한국에서 외국 여행을 받아서 여행을 실시하는 인바운드 회사에 대해서도 30여 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또 서울 명동에 와갖고 모셔갖고 PPT도 해주고 금년에 산천어 축제는 이렇게 하게 안전하게 한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어저께 저녁에는 광화문에 있는 의신기자클럽에 가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의신기자클럽의 기자님들을 모시고 PPT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설명도 받기 때문에 금년도 1월 달에 축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 54개국에서 한 700개 언론사에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를 보도했기 때문에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우리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관심을 갖고 또 보도되는 그런 세계적인 축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내년 축제도 외신 기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계시는 외국 대사관님, 대사관 직원들 또 해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가 전 세계인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 CNN에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 보고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발표해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날이 춥고 힘든데 그 추운 기온 속에서도 와 낚시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상당히 미소가 있다. 행복함을 느낀다. 이것이 미스테리한 일이다 해서 7대 불가사의한 일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화천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인과 함께 어우러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되고 또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천군의 지역 경제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 축제의 대명사 화천 산천어 축제 외에도 하천에 즐길 거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파크 골프인데요. 우선 파크 골프장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 이외에 우리 화천 파크 골프장은 대한민국 파크 동호인들이 꼭 한 번씩 와서 보고 싶은 그런 성지와 같은 그런 메이커로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2021년도 초에 어느 지인의 권유로 파크골프 시작을 해서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보니까 어르신들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재밌는 거 한번 상업화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유명한 파크골프장을 견학을 보냈습니다.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했냐 그랬다 봤더니 체계적이 못하다는 얘기 한결같이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파크골프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회에 대해서 말아보라 그랬더니 좀 쫄망쫄망하고 좀 작은 대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거다 바로. 그래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입맛에 맞는 구장을 만들어야겠다고 해갖고 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파크골프장이 폐허가 작고 오비가 많고 또 좁아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데는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천에 있는 파크골프장 세 군데를 다 그냥 리모델을 싹 27월 있던 걸 다 18호로 리모델을 해버리고 폐허도 넓고 길게 대한민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입맛에 맞게끔 막 길게 칠 수도 있게끔 그런 홀로 만들어서 대한파크협회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공식적 공인을 받아야 전국 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인구장 3개씩 있는데 우리 화천군뿐입니다. 그리고 대회도
졸망졸망하게 좀 작은 대회를 매매급으로 키웠습니다. 시상금도 올리고 참여 인원수도 넓히고 그렇게 한 게 불과 2년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화천 파크골프장이 선정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파크골프장에 오셔서 1년에 한 40만 명 이상 이분들이 오십니다. 이구이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산천어 축제보다도 이 파크골프가 우리 지역에는 경제에 기여하는 게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옆에 부동산 값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하기 때문에 화천 국민들은 파크골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심을 갖게 돼 있고 우리 화천군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5% 이상의 파크골프채를 치고 갖고 다니시는 동호인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하듯이 그냥 화천 국민들은 할머니든 아저씨도 모이면 파크 얘기가 주로 이루기 때문에 화천 국민들을 통해서 파크가 더 확산되고 또 파크골프가 어르신들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5시 반에 나가서 36호를 돕습니다. 그러면 7,500보 정도 걸어요. 그다음에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고 와서 여름철에는 그래도 또 36호를 들어오면 하루에 15,000보 내지 2만 보 걸으니까 건강도 상당히 좋고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크골프의 성지로서 앞으로 이제 2024년 금년에는 2곳을 더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파크 동호인들이 와서 마음껏 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화천군의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인가요? 제 생각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키워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2014년도 민선 6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한 게 아이 기르기 화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한 5천억을 투자하는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조리원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교육 경비는 화천군에서 다 부담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말씀드린다면 화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구분하지 않고 납입하는 대학 등록금 모두를 화천군에서 다 지원합니다. 100% 지원합니다. 그리고 화천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 등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다닐 적에는 먹고 자야 하는 방값이 필요해요. 그 방값도 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공부 더 잘하는 아이들은 세계 100대 대학에 입학했을 시에는 유학비도 지원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이 있던 없던 구별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공부할 때를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만 우리 아이들이 화천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교육의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 화천서 화천 국민들이 너에 대해 학비를 지원해주고 너희 꿈을 실현하게 해줬으니까 세계 어디가 살다 하더라도 내 고향 화천의 생각만은 잊지 말자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우리 화천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정책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 수보다도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더 많아요. 역차별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중학교 졸업생이 100명이라면 한 40명, 50명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갔는데 지금은 중학교 졸업생이 100명이라면 고등학교 입학 학생은 110명, 120명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 정책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화천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천군의 교육 지역뿐 아니라 보육에 대한 정책도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출생률과 연관된 질문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서울시 출생률이 0.78명, 내년에는 0.7명도 이제 무너진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화천군은 2021년도에는 출생률이 1.2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0.1명이 늘었어요.
1.2명에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화천에서 가인 여성들이 아이 있는데 전혀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것을 표식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금년에 2월 달 정도 되면은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현재 다 준비가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 맡기면 엄마가 퇴근할 때 시간 구애받지 않고 아이와 함께 귀감으로써 아이 보육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현재 완벽한 준비에 대해서 2월 한 20일 정도면 이제 개원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태어나서 산후조리원서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또 아이 키울 적에도 보육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은 완전히 해결해 드림으로써 화천의 엄마들이 아이 보육에 대한 근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 인구 소멸을 막고 출산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효과가 있었나요? 또 앞으로의 정책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주시죠. 출산율 정책이 뭐 0.2명 늘었다고 해서 잘했다고 좀 잡혀가지 않습니다. 다만 인구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각 부처에서 이기적인 이건 니들이 내려 싸울 것이 아니라 결론은 공무원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이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니 교육부 소관이 따지지 않고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좀 아낌없이 투자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자치단 찬성으로서의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작게는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 주민끼리 교육청에서 할 거, 복지부가 교육부 소관에서 할 게 또 우리 행정에서 할 거 따지지 않고 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교육 복지에 대한 예산도 교육청 예산이니 화천군 예산이 따지지 않고 예산 편성할 적에는 지역에서 교육자님들, 학부모님들, 학생의 의견을 다 들어갔고 진정으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학생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다 듣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모범적이 될 수 있고 또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교육 복지 정책이 수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하천군의 올해 계획과 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선 군수로서 1년 반의 임기가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감과 군정 운영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제가 2014년도에 민선 6기 군수로 출마하면서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겠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 잘 모시겠다. 세 번째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로 국가 안보에 초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상 아이 기르기는 지금 아까 설명드렸고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톱에 문드러지도록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정치가 어떻고 모릅니다. 진보 보수 모릅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내 어머니처럼 좀 편안하게 노후에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기울이고 예산도 많이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화천군은 접경 지역으로서 국가 안보에 최첨단의 군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우선시해서 안보에 저해되는 의견들이 있으면 우선 우리가 좀 접경 지역으로서 또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좀 참고 가자.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하고 많이 하고 설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사각 훈련을 한다. 그럼 포사각 훈련을 군부대에서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차피 대한민국 국군은 포사각 훈련 해야 돼요. 이북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우리도 적경적이니까 우리가 참고 갑시다. 수복돼서 80년 동안 우리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갑시다라고 함께 노력하면서 지역에 있는 군부대와 함께 유기적으로 해서 민군관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고 또 이것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천군의 기대도 클 것 같고요.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법안 사안을 놓고 이제 하지만은 우리 적경지역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뭐 퍽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인허가권이 또 개발 계획에 대한 심의권이 중앙정부에 받던 걸 이제 지사한테로 그때 좀 용이하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많이 있고 특히 27사단이 철수하고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경제와 연결시켜서 유휴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군부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과 군부대 생생할 수 있는 방법, 뭐 군남 문제라든지 또 예출협에 관한 사항이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르는 지역 개발에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지역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간동면 간청제다 70세대의 택지 조성을 10만 평에다가 택지 조성하는 사업도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좀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군남 문제 또한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데 강원도지사 역할이 더 크게 특별법 때문에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이점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크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와 또 적경지역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특별법에 대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도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천군의 올해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비전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또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지역에 주둔 군부대와 상당히 좀 유기적인 협조체를 구축해서 군부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과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27사단 철수를 해서 지역 경제가 피폐화되고 또 예출협약 제한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권이 무너지고 또 군납의 평소에 같은 군납 문제가 입찰 제도로 변해서 농민들이 시대에 빠져 있는 이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서 과거처럼 민과 군이 하나 되고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의무와 책임도 함께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제가 발벗고 나서서 국민들과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축제와 레저 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지역, 강원도 하천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화천 산천어 축제 역시 성황리에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출산 보육 지원과 관광 산업 육성으로 발전하는 하천군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최문순 군수님 고맙습니다.